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3월 5일, 자, 비트코인과 연준의 기준금리,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제 재생 목록에 가시면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와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렇게 미국 3대 증시와 직접적인 비교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은 영상을 몇 번 제작했었죠. 또 조만간에 똑같은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과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은 비트코인이고 우측은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2012년부터 이렇게 자료를 뽑았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똑같은 기간 연준의 기준금리도 똑같이 뽑았습니다. 자, 좌측 우측 보시면 똑같은 청색, 파란색 세로 점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똑같은 적색 이렇게 빨간색 세로 점선이 보이시죠? 똑같은 기간입니다. 좌측 비트코인과 우측의 패드 연준 기준금리 똑같은 기간입니다. 화살표 역시도 적색으로 한 화살표와 또 우측 패드의 적색 화살표, 그리고 청색 화살표 역시도 똑같은 월봉에 똑같은 날짜에 제가 똑같이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보실까요? 좌측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부터요. 자, 왜냐면 큰 움직임이 있는 구간만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자,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뭐 300달러 정도에서 거의 12,500달러까지 가죠. 12,000달러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이게 우하향을 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맞죠? 자, 우측에 연준 기준금리 어떻습니까? 패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3%에서 0%대로요. 그때 역시도 자, 똑같은 기간 보십시오. 비트코인 또 똑같이 떨어지죠. 그러면 0%에 가까울 때는 뭔가 검은색 줄은요. 검은색 줄은 3대 자산시장과 비교 드릴 때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 나왔었는데 금리가 0%에 가까운 횡보 시에 3대 자산의 상승률이 가장 이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 영상은 제 이전 영상에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0%에 가까울 때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우상향이 나오죠. 자, 이전에는 3대 자산시장, 3대 증시, 나스닥, 다우, S&P 500 이렇게만 비교해드렸는데 요즘 또 비트코인과 기준금리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방송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자산시장이 하락을 합니까? 반대죠. 기준금리가 3%에서 2%대에서 0%로 내릴 때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내리죠. 그리고 0%에 가까운 횡보 시에 가장 이상적인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기준금리가 오를 때 자산시장이나 비트코인이 내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금리가 내리면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얘기합니까? 내리죠. 정확하게.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차트가 뭡니까? 차트는 필요 없다. 뉴스만 본다. 뉴스로 대응하고 뉴스로만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실수냐면 여기저기서 들은 정확하지 않은, 제대로 되지 않은 틀린 정보들을 들고 와서 그 정보들이 맞다 생각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번 3대 자산 시장과 연준의 기준금리 비교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얘기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차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해도 뉴스에 저리 나왔는데 저 뉴스에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뉴스로만 들고 싸우겠죠. 그래서 차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 자산시장의 역사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차트를 들고 과거에는 이랬다.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도 뭐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내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보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또 이런저런 언론 미디어를 보면, 그리고 세계적인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금리라든지 또 이런 상관관계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상관관계를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달러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요. 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차트와 직접적인 연관을 받거나 직접 해본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송 마무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도 상승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비트코인도 하락을 합니다. 일시적으로요.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는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지만 자산시장이란 자체가요. 건전한 자산시장은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따로 방송을 하겠지만, 자, 이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자산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기축통화고요. 자, 패권국가고 한 미국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자, 거기서 나스닥입니다. 조정이 있지만 꾸준한 우상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우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달러 값어치는 언제까지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영상도 이전 영상에 있지만 이렇게 자산시장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금리 인상할 때도 보시면 2015년에 금리 인상을 할 때도 나스닥은 끝없이 올랐어요. 그리고 0%에 가까운 시점에 또 이상적으로 상승을 했죠. 이 검은색으로 가로줄이 금리가 0%에 가까울 때입니다. 0%에서 횡보를 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이상적인 우상향이 있게 됩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